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 듣기 평가로 조금 늦게 인사드리게 된 정경의 클래식 2부는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듣기 평가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영어 듣기 평가 잘 봤습니까? 그래도 괜찮게 오.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중학교 때까지는요. 저는 정말 사정없이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 한 순서대로 한 번호를 쭉 찍으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나오는데 이게 또 그 풀면 안 돼요. 예술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정답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1, 3, 2, 4 이렇게 고루 분포되기를 원하면 기가 막히게 정답을 피해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시험을 잘 보셨을까 믿습니다. 네, 금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 어떤 곡입니까? 네, 미국 작곡가 찰스 아이브스의 아메리카 변주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생소한 작곡가죠. 네, 맞아요. 찰스 아이브스 어떤 작곡가입니까? 네, 이 찰스 아이브스는 제가 23살 네. 또는 24살쯤에 알게 된 작곡가예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피아노를 못 치던 그런 아하. 상황에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주특기가 군악대가 아니라 저는 81mm 박격포 포수였어요. 제가 군악대로 왜 안 갔어요? 2번 떨어지고 왜냐면 피아노를 적게 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 성악병 피아노 적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악기를 배워서 이제 가요. 튜바 같은 악기 배워서 안 군악대 배웠습니까? 시험 보는데 저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죠. 그게 이제 2번 떨어지고 가신 거죠. 2번 떨어지고 제가 어쨌든 박격포병이 됐는데 네. 그 피아노가 너무 그립잖아요. 예. 그럴 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 찰스 아이브스라는 작곡가를 발견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찰스 아이브스의 가곡집 114곡이 들어있는 가곡집을 모조리 몰래 프린트해가지고 제본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작곡가고요. 그 이후로도 몇 번 그의 가곡을 연주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한 작곡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군악대를 붙었으면 오늘 이 작곡가를 못 만났겠네요. 찰스 아이브스 아직 연주 안 했을 수도 있죠. 아하, 군악대를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2번 떨어진 거죠. 2번 떨어졌어요. 전 9번 떨어졌어요. 9번 떨어지고 10번째 갔습니다. 정말 그 불굴의 의지가 아주 무식한 거죠. 2번만 떨어지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봤어요. 와. 구수. 그런데 결국에 이뤄내신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학교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찰스 아이브스가 그래서 우리와 이 시대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작곡가예요. 네. 1950년 이후에 작곡된 작품들도 있고요. 그 네. 당시 아주 급진적인 작곡가였고요. 네. 홀로 미국 모더니즘 음악을 개척한 선구자로 말년에 재평가되어서 미국 현대 음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찰스 아이브스는 네. 1874년에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태어났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 조지 아이브스는 전직 군악대장으로 지역에서 밴드를 이끌다가 말년의 생계 문제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고 은행에 취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앞에 군악대 이야기를 했던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입니다 오늘. 그럼요. 군악대. 그리고 나서 이러한 아버지의 행보가 신기하게도 찰스 아이브스에게도 음악에만 전념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릴 때는 찰스 아이브스 어땠습니까? 네, 당연히 어릴 때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는데요. 네. 12살에 밴드의 드럼 주자로 데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3살에는 교회에서 전속 오르가니스트로 임명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미국 교회는 이 오르가니스트들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주로 지역 아마추어 악단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정통 클래식 음악보다는 대중음악이나 행진곡 등을 연주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단원들이다 보니까 불협화음을 내는 일도 다반사였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은 그에게 불협화음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었고요. 나중에 그의 어떤 작곡 성향에도 불협화음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조음악 말씀이시죠? 무조음악이죠. 그러니까 조성, C 메이저, 다장조, 라장조 이런 것이 파괴된 그런 음악을 뜻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장초나 단조 등의 조에 의지하지 않고 작곡되는 20세기 초에 쉔베르크 일파의 음악에 의한 호칭, 조성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조와는 다른 구성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음악이 바로 무조음악이다.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찰스 아이브스 작곡 공부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1894년에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와. 아이버스는 당시 미국의 대표 음악가 중에 한 명인 파커에게 작곡을 사사하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아이브스는 불협화음을 자신의 음악에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보수적인 그의 스승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이 좀 됐습니까? 해결이 그러니까 스승은 물론이고요. 이 평단과 관중에게도 오랫동안 조금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년에는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군요. 대학 졸업 이후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이 행보가 정말 재밌어요. 아까 전에 어떤 삶의 경험이 한 음악가에게 음악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음악에만 전념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는 정말 생소한 것 같은데요. 이 아이브스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보험 영업 사원으로 뉴욕의 뮤추얼 생명보험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업무 능력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딴 보험사를 설립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 친구와 같이 이제 보험사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브스 마이릭스라는 보험사였죠. 그리고 특히 자산 관리 면에서는 책을 쓸 정도였고요. 직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도 작곡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금고에 악보를 쌓아놓고 결혼 전까지 또 오르가니스트로도 활동을 했고요. 와. 그러니까 음악 면에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무조 음악과 다양한 리듬들을 실험했고요. 또 미국의 전통 음악과 소재들을 음악에 활용하는 시도를 하면서 미국 현대 음악의 길을 홀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정말 특이한 사람이네요. 자산 관리에 대한 책을 쓸 정도였다니까 이 찰스 아이브스가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 음악에만 전념을 했을 거라는 약간 생각이 있었는데 네. 전혀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이 생계를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다른 걸로 돈을 벌었군요. 그러니까요. 요즘 시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시 미국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고 저번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필립 글라스 같은 분들도 또 다른 일을 했었으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네. 이 음악 이제 전공을 하고 네. 다른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음.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확률이 높죠. 예. 또 새로운 것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예. 그런데 아이브스는 또 금고에 또 악보를 쌓아놨다고 하니까 열정이 진짜 대단했고 그러니까 이 재능이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금고에 네. 악보가 있으면 금고가 아니라 악고 아닙니까? 악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악보. 금고가 있어야지 금고죠. 맞아요. 금이 없고 악보가 있으면 악고죠. 아, 오늘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주제곡인 아메리카 변주곡 언제 작곡됐습니까? 네, 1891년 17세의 나이에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작곡되었습니다. 영국 국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God Save the Queen이라는 곡 그리고 미국의 애국가 또는 단순히 아메리카로 알려진 곡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를 주제로 변주곡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 곡의 멜로디는 영국 국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멜로디가 여러 나라의 애국가 또는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게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My Country, Tears of Thee라는 가사로 불리고요. 그리고 아이브스의 이 아메리카 변주곡이 이 멜로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브스는 영국 국가로 가장 먼저 알려진 멜로디를 바탕으로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국가의 멜로디로 사용을 또 하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이 곡이 미국 국가에 대한 변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두 국가가 얽혀 있는 곡이죠. 아이브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전통적인 국가를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익숙한 곡과 멜로디를 변주하는 변주곡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곡을 선택하면서 했던 네. 생각은 우리나라 국가 그러니까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님의 한국 환상곡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굉장히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위한 작품에서 한 부분을 따와서 우리나라 애국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브스는 기존의 국가로 불려져 있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아는 멜로디를 가지고 새로운 관현악곡을 만들어냈다는 그러니까 클래식 작곡가들에게는 아주 일상의 흔한 소재도 그들의 상상력을 통과하면 거대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또 이 변주곡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작은 벨 변주곡도 있고 캐논 변주곡도 있잖아요. 어, 뭔가 짧은 주제가 주어지고 그것으로 하나씩 둘씩 크게 확장을 해나가고 또 새로운 멜로디를 창조하기도 하고 그런 식당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내는 그런 뭔가 재미있는 코스 요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가면 네, 하나의 그 생선 물고기를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바리에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도 있고 무침도 있고 그럼요. 국도 있고 아 이거 순식간에 튀김도 있고 전복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단 그렇죠. 죽이 나오고 그렇죠. 회도 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 괜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고프네요. 자 알겠습니다. 아메리카 변주곡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이 변주곡이라는 장르는요, 주제가 존재합니다. 테마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변주 1번, 변주 2번 이런 식으로 여러 변주곡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짓는 피날레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아이브스 또한 주제를 간단하게 제시한 후에 여러 스타일과 기법을 활용으로 변주를 합니다. 주제는 전통적인 아메리칸 멜로디로 시작을 하고요. 아이브스는 이 멜로디를 원래 형태로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아 그 곡이구나 알 수 있게 제시를 하지만 이후 변주에서는 정말 다양한 변형과 조성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변주는 독특한 성격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예상치 못하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는 전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아이브스의 특징이요. 두 개의 조성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가 있으면 이 음계 안에서 보통 음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도레미파솔라시도와 함께 솔라시도 레미파솔이라는 음계를 아하. 동시에 사용해서 이것이 충돌하게 일부러 복잡하고 또 불협적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선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까 정경 교수님 설명해 주신 그런 조성들의 충돌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찰스 아이브스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찰스 아이브스가 17살 때 이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참 혁신적인 작곡가네요. 네.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특히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 좀 인상적이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피날레는 매우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복잡한 리듬과 조성 그리고 전통적인 멜로디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형한 연출이 두드러집니다. 아이버스는 피날레에서 오르간으로 연주될 경우에 이 곡이 오르간으로도 연주되고 관현악으로도 연주되거든요. 근데 오르간으로 연주될 때는 오르간의 모든 음력을 활용하여서 웅장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오케스트라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태양 선생님은 이 작품에서 어떤 음.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도 찰스 아이브스의 피아노 작품은 물론이고 성악 작품들에도 관심이 있어서 네.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 연주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악보가 새까맣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난해합니까? 네. 뭐 반면에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미니멀리즘한 곡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곡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는 싶은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곡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메리카 변주곡을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만큼 급진적인 그의 성향이 시작은 되었지만 말년처럼 그 정도로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멜로디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번스타인도 소개해드렸고 필립 글라스도 소개해드렸는데 이 찰스 아이브스가 사실 거의
미국 현대 음악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뭔가 갈피가 잡히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찰스 아이브스가 이게 17세 때 네. 작곡을 한 거라 네. 그런 점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끄러울 수도 있고 네. 또 부족한 점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극찬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 그 생각이 좀 궁금해요. 어떨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앨범을 이번에 이제 23집 네.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에 1집 2집 앨범 들으면 미치겠거든요. 그게 벌써 언제적입니까? 14년, 15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30년 전도 안 된, 그러니까 20년도 안 된 건데 네. 그런데 이 아이브스는 과연 17세 때 작곡한 거니까. 사실 연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 1시간 반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다시 잘 안 들어요. 제 연주를 좀 괴로워서. 근데 듣다 보면 마음에 드는 구석을 찾고자 하면 한 15초 정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중에서. 네, 이 구절은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레코딩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고 또 영상들이 남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변화해 가는 것은 그래, 그게 그때 나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괴로워서 이 활동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 많이 나오셨지만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님하고 네. 그다음에 이영민 선생님 물론 따로따로 나오셨어요. 아, 그런데 두 분이 오랫동안 파트너라 네. 그 예술의 전당에서 삶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네, 네. 두 분이 그 노래를 이제 하는데 네. 제가 이영민 선생님 반주 연주를 듣고서 네. 와 피아노로 이런 네. 영롱한 소리를 낼 수 있구나 맞아요. 네. 보셨죠? 그럼요.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또 어릴 때부터도 많이 뵀고. 예, 뭐 박미자 교수님 노래는 말할 것도 네. 없지만 두 분의 이 퀄리티가 정말 세계적이라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똑같아요. 한 번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 연주는 두 번 다시 못 듣겠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 쳤는데 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너무 못 쳤다는 거예요. 여하튼 저희 음악가들의 그래서 작곡가들도 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막 어, 자신의 작품을 나중에 폐기하는 그런 작곡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절판되면 맞아. 출판사에 더 이상 찍어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도자기 마냥 네. 작곡한 다음에 그 귀한 악보를 찢어서 버리거나 불태워 버리는 작곡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컴퓨터에 저장도 안 됐던 시대에. 아, 그래서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조금 편안한 분이셨으면 과거에 부족했던 자신을 보면서 지금의 저처럼 그때 나는 그랬었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음악가들의 뭐 뒷이야기라면 뒷이야기야. 네. 혹은 솔직한 이야기라면 정말? 솔직한 이야기. 정말 괴로워요. 자, 오르간 버전으로 처음에 작곡이 된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맞아요. 다양하게 또 편곡이 네, 됐죠. 찰스 아이브스가 이제 교회 오르가니스트였기 때문에 네. 오르간을 위해서 작곡이 되었고 이후에 여러 편곡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윌리엄 슈만이라는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을 했고요. 네. 또 스토코프스키가 이 편곡을 개작해서 널리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곡은 아이브스의 원곡에 더욱 다채로운 색채를 더해주면서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음색을 활용하여 작품의 복잡성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자, 이제 이 찰스 아이브스의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작품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건 언제쯤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1940년대에 버나드 헤르만 등 지휘자들이 그의 교향곡을 초연하면서 네. 재평가의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브스에게 1947년에 퓰리처상 음악상이 수여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상은 애들이나 받는 거지 나는 다 컸다 라면서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음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대중이나 평단에 관심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계속 이어왔고 결국에 인정을 받았을 때 초연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 퓰리처상을 받기 20년 전인 1927년에는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맞게
크게 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절필을 선언했고 1954년에 사망할 때까지 새로운 작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출판은 늦게 된 작품들도 있어요. 1950년 이후에 된 것들도 있고. 하지만 음악 활동을 그만둔 건 아니어서 작품을 수정하곤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건강 문제로 절필을 선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사업에서도 은퇴를 해서 새로운 작품을 쓰진 않고 기존 작품을 손보는 데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 몇몇 작품이 조금씩 초연된 거를 보면 너무 시대를 앞서간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찰스 아이브스의 아메리카 변주곡 감상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변주곡이라는 장르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귀에 익숙한 많은 변주곡들도 있지만 이 아이브스라는 작곡가의 변주곡을 들으시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렇게 혁신적인 음악이 시작되었었구나. 그리고 그런데 그 혁신적인 음악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재로부터 출발했구나를 여러분들이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라는 순간 찰스 아이브스의 아메리카 변주곡을 소개했는데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찰스 아이브스의 아메리카 변주곡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진수정님, 태양쌤 코너 너무 재미있어요. 이 시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이어폰 준비해서 외출요. 외출하실 때도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수영님 고맙습니다. 현님, 찰스 아이브스 아메리카 변주곡 어느 부분은 귀에 익숙하네요. 그렇죠. 멜로디 자체가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오진숙님, 아메리카 변주곡 종횡무진, 변화무쌍, 지루할 틈이 없네요. 메들리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메들리, 그렇죠. 한 주제로 이어지는 메들리죠, 사실. 이게 변주곡하고 메들리하고 또 차이점을 또 우리가 알아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제 거의 비슷한 뜻인데. 그렇죠. 메들리는 또 다른 곡들을 이어 붙였을 때도 메들리라고 하니까요. 근데 변주곡은 같은 곡을 가지고 말하자면 계속 다른 곡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오진숙님 이렇게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굉장히 특별한 작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네. 특집입니까? 특집 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곡을 설명했는데요. 네. 무슨 곡인지 밝혀도 될까요? 일단 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꽃과 같이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꽃과 그 꽃을 아름답게 노래를 해주실 분도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옷도 맞췄거든요. 저희가 이제 팀으로서 옷도 맞춰서 같은 이제 의상을 입고서 항상 연주를 했는데 연주를 안 한 지 꽤 됐어요. 꽤 됐죠.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정경 교수님이랑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한 번도 치지 않았던 곡이고요. 그렇죠. 이번에 악보 처음 받으셨죠? 네.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뭐 밝히죠 이렇게 된 이상. 네. 예, 윤학준 곡의 조동화 시인의 나하나 꽃피어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가을을 맞이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 안 하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방송에서 안 하냐고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지난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을 맞이해서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아마 영어 듣기 평가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준비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자,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돈조반니 조반니 하는군요. 네, 6, 7, 8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따 또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강을 해서 1시간 반 후쯤 다른 장소에서 이제 정영 교수님이랑 저랑 만나게 됐어요. 국립 오페라단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다가왔으니 이제 더위가 금방 지나갈 겁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